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목불인견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한자 성어의 의미는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다는 뜻으로 눈 뜨고 못 봄, 차마 볼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유사한 한자 성어로는 목불인시, 목불인도라는 한자 성어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풀어 이야기하면 꼴불견, 한심한 작태를 일컫는데요. 위기에 몰린 윤석열이 현재 보이고 있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의 목불인견이 그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청탁 고발 사건이 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 사건을 최초 폭로한 메신저를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친분을 문제 삼으며 정치공작이라는 공세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데 이어 이제는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를 박 원장의 수양딸이라고 지목하며 황당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조 씨가 박 원장의 수양딸이라면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좋았다는 윤석열은 이명박의 수양아들인가요? 왜 존재하지도 않는 족보를 만들어서 엉뚱한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시작하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2021년도에도 이러한 정치 공세가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윤석열과 그 캠프에는 정말 구태와 악습만 배운 사람들이 모여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이제는 이런 게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겁니까? 수양딸이요? 그 뇌에는 대체 뭐가 살고 있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상황실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 보도 전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박 원장이 야당의 유력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이 관권을 동원한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의 망령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권은 김경수, 바둑의 김경수 드루킹 선거 여론 조작 사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등으로 재미를 받고 생태탕, 페르가마 구두 가짜 뉴스 퍼나르기로 선거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던 전력이 있는 진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 측이 12일 고발사주 의혹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박지원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제보자가 지난달 박 원장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자 박지원 개입설을 고리삼아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나선 건데요. 일명 물타기인 거죠. 윤 전 청장 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국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야당의 유력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며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행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3일 박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나마나한 시선 끌기 쇼를 벌이겠다는 거죠. 이 사안은 고발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만나서 식사를 했다는 이유가 이 고발건의 전부인데요. 나머지는 아마도 시나리오 작가가 붙어서 고발장 작성을 시작한 듯 싶습니다. 윤 전 청장 측은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가 언론에 관련 의혹을 제보한 시점인 7월 20일 이후인 지난해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만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단순한 사적 만남이 아니라 정치 공작을 논의한 자리였을 것이란 의구심 때문입니다. 모 눈에는 못 밖에 안 보이는 거죠. 반백년을 정치 공작과 계략으로 연명해온 정당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의구심인데요. 장 의원은 윤석열 죽이기에 정치 공작의 선봉에 서 있는 뉴스 매체에 제보를 한 사람과 국정원장의 만남이 과연 일반적인가? 국정원장의 위치가 정치 낭인에 가까운 젊은 여성과 식사를 할 만큼 한가하고 여유로운 자리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씨가 박 원장의 정치적 수양딸과 다름이 없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장 의원은 박 원장과 조 씨는 매우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런 두 사람이 이 시점에 만나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소설을 써댔습니다. 이어 만남 이후 윤석열 죽이기는 잘 짜놓은 각본처럼 일사천리, 정광석화처럼 진행됐다며 국정원장과 그의 수양딸, 검찰청장과 민주당 국회의원인 법무부 장관이 찰떡궁합을 과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청장 측은 박 원장과 조 씨에 대해 신속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날부터 캠프가 자체적으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박지원 게이트를 넘어 문재인 정권 게이트로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무관도 장제원의 일성이 위태롭게 침몰 중인 윤석열의 현재 상황을 대변해 주는 듯합니다. 오죽 급하면 없는 족보까지 만들어 일요일 오전에 기자회견까지 했을까요? 이명박 수양아들 윤석열, 지금도 그때가 가장 좋았겠죠. 아마도 이명박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자신을 사면해 주기만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12일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는 사실을 검찰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손준성 보냄에서 손준성이 검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검사라는 게 밝혀진다면 사건은 전환될 것이라며 이번 주 검찰에 저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기자들과 직접 연락해보니 내가 문서를 전달받은 지난 4월 3일엔 고발에 적힌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며 언론을 사찰하거나 내사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어 4월 3일 전달된 고발장 증거자료가 100장이 넘는 데다 4월 2일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8일자 고발장까지 미리 준비하는 게 혼자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손 검사가 혼자 작성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김웅 후보자에게 받은 고발장을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다른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그는 선거 직전에 기자들을 고발하자고 하는데 당에서 누가 하겠나, 고발장 내로 대검에 같이 갈 변호사도 구하지 못해서 접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씨는 김웅 의원이 당직자 K에게 전달했다고 했을 때 그 K는 내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8월에 다른 당직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는데요. 국힘당은 4월 고발장이 당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8월에 당이 검찰에 낸 최광욱 고발장은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내용이 같고 고발장 초안이 당시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실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추가 폭로를 예고한 조성은 씨, 그가 제보하면서도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려한 사안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여 성향의 김호수 검찰청장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직접 대검 감찰부로 연락했던 사실은 정치적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박 원장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음을 반증해주고 있는데요. 추가 폭로가 더해질수록 윤석열의 몰락은 가속화될 듯합니다. 이번 물타기는 자신의 엄청난 비위 사실을 숨기기에 역부족인 듯합니다.